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깡통계좌 탈출기의 저자 파생트레이더 앤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파생판에 들어와서 30대 40대 파산 한번 회생 한번 자살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깡통계좌를 탈출하게 된 과정, 그 경험담 노하우를 이북으로 발간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씩 꼭 사서 읽어보시길 권유해드리고 그 유튜브 동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설명란에 카카오톡 상담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을 하시면 또 무료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강을 드디어 하는데요. 1강, 3강, 5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2, 4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꼭 조금 그래도 키포인트만 듣고 싶다면 1강, 3강, 5강은 반드시 들어보세요. 어떤 유튜버도 이런 내용의 강의가 없습니다. 왜? 실전 트레이더를 하지 않았으니까. 앤디는 저는 진짜로 파생판에 들어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노하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뭐 인디케이터 갖고 돈 벌 수 있다는 영상이 이런 영상밖에 없는데 저는 다른 걸 드리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내용 5강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건데, 물론 6강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캔들부터 들어갈 건데 이 5강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 들으시고 받아들이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왜?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보시고 자신의 계좌를 변화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5강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파생 경력이 10년, 20년. 그죠? 좀 오래되신 분들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파생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대부분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돌아봤을 때, 그러면 내가 30대, 40대 배운다고 엄청난 고수들을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막 2박 3일, 1박 2일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계속 깡통을 차고 마지막 지옥열차까지 타서 자살 일부 직전까지 가니까 과연 내가 지금 배운 것들이, 그러면 30대, 40대, 20년간 배운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력 오래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왜 깡통을 찼을까요?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나오는 이 기법들이 죄다 안 통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기에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여러분 놓친 게 있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기법은 차고 넘쳐요. 또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기법은 많이 배우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기법이 모자라서 깡통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깡통 차게 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법이 아니란 얘기죠. 기법이 아니고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기법을 운용할 수 있는 멘탈, 즉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신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법을 운용할 수 있는 내 브레인, 멘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깡통을 차는 거고, 배운 대로 안 하는 거고, 무리한 계약서 넣어서 족족 로스컷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법을 운용할 수 있는 멘탈을 내가 수련하지 않고서는 이 바닥에서 깡통 계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머리를 강하게 빵 쳤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 내가 배운 건 무용지물이 아니었구나. 다만 내가 이 기법대로 운영할 수 있는 멘탈적인 거, 신법적인 게 안 되어 있었구나를 나중에 돼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이 말 들으시면 여러분들 머리에 충격이 오셔야 돼요. 충격이 오신 분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대로 써있죠? 기법이 부족해서요? 배움이 부족해서일까? 아니에요. 신법이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 예로 들겠습니다. 자,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자,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잘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자,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활용도가 없으면 그거는 깡통이죠.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깡통 로봇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로봇을 내가 인간이 필요한 곳에 산업화 현장에 투여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는 로봇은 로봇이 아니죠. 그냥 서 있는 고철 덩어리예요. 즉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서 미세하게 동작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생 트레이더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로봇은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기법 잘 배우셨잖아요. 로봇도 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수많은 기법들 여러분이 너무나 배웠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로봇만 배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기법만 배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멘탈, 신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로봇이 잘 움직이겠어요? 그 기법이 잘 움직이겠어요? 그 기법대로 해서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난대요, 당연히. 왜? 멘탈이 안 쫓아오는데, 그죠? 잘라야 될 때 못 자르고 계속 질질질질 끌어가는데, 천하제일의 기법을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신법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 멘탈적인 게 딱딱 끊어주거나 익절하거나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기법, 어떤 인디케이터를 갖다 줘도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법이 금방 되느냐? 아닙니다. 상당히 수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신법 이꼬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해. 왜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바로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돈. 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손실나면 아깝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래서 신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법이 받쳐주지 않는 기법들은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을 배우든 20년을 배우든 배워서 안 돼요 라는 말이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바로 멘탈적인 거, 신법적인 게 안 받쳐줘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선배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파생판에 들어와서 배웠던 겁니다. 기승전 신법이다. 그죠? 근데 그때는 우습게 넘어갔어요. 오히려 기법이 더 중요하지, 신법이야 뭐 기법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옥행 열차를 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나오니 바로 그게 정답이었구나, 우리 선배들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기법은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내 멘탈, 신법적인 게 갖춰줘야 됩니다. 그게 안 갖춰주면 여러분들 깡통계좌 탈출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유튜버 있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왜? 실전 투자 안 했거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신법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브레인, 그러니까 뇌를, 정신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은 육체 반, 정신 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신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반밖에 안 돼요. 육체도요, 암만 건강하고 좋아도 정신적으로 타락하거나 피폐해지면 육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은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걸 함께 잘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 바이오리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육체적으로 필요하면 멘탈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부분 이것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냉철한 판단을 딱딱딱 내리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차트에서 내가 배운 대로 순간순간 대응을 하려면 컨디션이 좋아야겠죠. 전날 과음해갖고 그 다음날 허리멍텅한 머리로 그러면 깡통 차는 거예요. 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매매해. 그러면 육체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야도 좁아지고 차트 보는 것도 좁아진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방 크게 당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깡통 찰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육체적인 이 어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이 트레이더들은.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그 신법, 중요한 신법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과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멘탈적으로 유지하고 육체적으로 컨디션을 잘 유지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엑셀에다가 일지를 잘 기록해 보세요. 일지를 잘 기록하면 여러분들 내 매매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달 여러분들 보면 분명히 월로 보면 초순, 중순, 말로 보면 한 달 월말로 보면 분명히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꽤나 손실 보는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건 월말이 되게 약하거든요. 월물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되게 약해갖고 그때 손실이 많이 봐요. 또 하루 중으로 보면 장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본장 시작하고 1시간 이후부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손실 날 확률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승률이 좋은 거는 아침 8시 45분부터 9시 반까지 그 1시간 근처가 저한테는 승률이 되게 높아요. 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일지를 보면서 데이터화를 딱 해놓으면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계약수를 줄이거나 본 나스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를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 내 계좌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데이터 시대예요, 여러분들. 모든 게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연준도 데이터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응하면은 이 시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일단 데이터를 먼저 해보세요. 이 컨디션과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 리듬도 당연히 이 매매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엄청난 손실을 겪으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서 이 다음날 매매까지도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손실금이 머리를 가득 지배하니까 당연히 냉철한 판단을 못하고 매매도 뇌동매매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깡통차는 이유 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데이터하고 신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육체 또 편안한 머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여놓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지시겠죠? 자, 신법 트레인 해야 돼요. 당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계속 노력하면서 닦아야 돼요. 왜? 감정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신법 트레인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좌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알아야 고치죠. 알지도 못하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배워도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당신 잘못인 거야. 당신이 배운 대로 안 했고 신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배워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변명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더 고생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력이 좀 되신 분들, 맨날 깡통 차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나 승률도 좀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꼭 한 방 세게 얻어맞아서 계좌가 자꾸 뒤로 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죠? 그런 분들도 이 강의 꼭 들으셔야 되고, 왜 신법이 키포인트예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내가 배운 것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좀 구력 오래되신 분들은 아는 건 많아. 근데 이게 아는 것들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서 얘기하면 겁나게 아는 척은 많이 해. 하는데 계좌는 뒤로 가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거를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뭐를 알고 있는지,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를 체계화를 시켜봤어야죠. 체계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구력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 5년 이상 내도 돼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거 체계화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죠? 한 번도 없을걸? 체계화를 해야죠.
자기 자신을 다시 아는 것들을 정립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체계화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체계화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해외 선물이든 코인이든 우리가 트레이더로 했을 때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매수, 매도, 홀딩, 익절, 그 다음에 손절. 요거밖에 더 있어요? 없죠?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기법이 이 네 가지 안에서 돌잖아요. 맞습니까? 자, 내가 매수 아는 것들을 쭉 적으세요. 자, 뭐 보조지표도 상관없어요. 뭐 RSI 다이버전스 나올 때 매수 들어간다, 쌍바닥 나올 때 매수 들어간다, 이평 지지될 때 매수 들어간다, 등등등등. 뭐 추세 때 하단에서 매수 들어간다, 등등등. 매수를 쭉 적어 보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매수 기법들을 거기서 추리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승률이 나오는 것들을 쭉 추려서 매수를 쫙 추려서 적어 놓으시고, 자, 매도도 자, 뭐 RSI 모듈이 패턴, 뭐 스토캐스틱 모듈이 패턴, 볼벤 뭐 중심값을 깨고 내려올 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또 쭉 적어 놓는 겁니다. 매도. 그래서 그거를 쭉 적어 놓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확률 높은 것들 추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매도 기법이 되는 거고, 앞에 거는 매수 기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홀딩. 그죠? 어디까지 나는 추세를 보는 사람이니 나는 어디가 안 깨지면 보겠다, 나는 그냥 뭐 50틱 30틱에서 익절하겠다, 등등등등. 홀딩과 익절을 어떻게 하는지 쭉 적으세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나는 승률이 제일 높았다라면 하면 내가 홀딩 익절 기법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손절. 나는 몇 틱 이상 손절이고 어디 깨지면 손절이고 어디가 넘어가면, 어디가 이탈하면 손절이겠다. 자, 이렇게 손절을 뚝 적어서 확실하게 손절해야 될 구간을 정해놓고 추려놓으면 이게 손절의 기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러면 이 네 가지를, 다섯 가지죠, 홀딩까지 치면 이 다섯 가지를 쭉 적어서 체계화를 딱 시키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 이상 체계화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한번 체계화를 해야 내가 뭐를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아니, 그 많이 배워놓은 것들을 다 막 중구난방적으로만 알고 있고 실전에 적용을 못 해버리면, 그러니 맨날 많이 배워도 깡통을 차는 거죠. 자, 구슬도 깨워야 보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아는 것도 연결시키고 체계화를 해야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체계화 해보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체계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신법 트레인 하시고 자신을 데이터화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기법들을 체계화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가 바뀝니다.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죠? 체계화를 꼭 시켜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아는 것을 적고 추려내고, 그것이 기법이며 체계화다. 이렇게 써드렸어요.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승률, 아까 맞죠? 승률 좋은데 깡통 차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법보다 신법, 그리고 자신을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어느 구간이 강하고 어느 구간이 약한지 챙겨 놓고 추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것들을 체계화 시켜 보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승률 좋으신 분, 깡통 한 방에 꼭 한 번씩 깡통 차시는 분들은 그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됩니다. 키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리스크 관리입니다.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내가 멘탈적으로 신법적으로 수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한방 컷이잖아요. 자,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 승률도 좋은데 깡통 차시는 분들이 바로 제가 겪었던 내용이에요. 승률에 취해 있더라고요. 워낙 승률이 좋으니까 자신감이
뿜뿜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고 막 달라들어.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을 이기려고 달라들면 말고 시장에 순응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100%의 승률은 거둘 수가 없어요. 맞죠? 지는 날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을 할 수 있어야 적당한 손실에서 스탑, 즉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죠. 잘.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이걸 깔딱고개라고 난 표현을 하거든요. 그 고개만 넘어가면 이제는 누적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상태인데, 내리막길로 쭉 편하게 가는데 그 고개를 못 넘더라고요. 근데 그 고개가 한번 넘었다고 해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그 고개에서 넘고 또 넘고 가끔은 못 넘고 이럽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로스컷을 당하지만 저는 로스컷을 안 당해요. 왜? 지옥 끝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멈출 때 멈춥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다 보니, 신법적인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손절의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손절할 때 뭐라 그래야 되죠?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은 졌다라는 생각에 깔끔하게 딱 내 손으로 컷을 날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재작년 새해 선물부터 건드렸을 때 제가 변해오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틀려져 있죠? 그만큼 제가 계속 수련을 하는 거예요. 신법적인 거를. 그러니 이제는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잘라야 될 때 그냥 잘라 버립니다.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는 위험해, 잘라야 돼, 그러면 자르게 되더라고요. 한 방에 안 됩니다. 이거 수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계속 내가 너무 승률이 좋을 때는 반드시 한방 컷이 옵니다. 그거 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멈출 수 있는 거. 즉 나는 100%의 승률은 없다. 질 때 지고 이길 때 이기자. 아니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거 이기겠다고 에이스 막 투여해 보세요. 프로야구 팀이. 그러면 연패 계속 가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버페이스는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그 다음에 막 매매 잘 풀려요. 내가 보는 지지저항대로 잘 맞고 매매 진입 승률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상하게 달리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갔는데 족족 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시장이 변곡점 걸릴 때 그래요. 정석대로 잘 안 통할 때가 시장이 변곡 구간이에요. 그 변곡 구간을 알면 바로 계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즉 매매를 보수적으로 가거나 그 구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매매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배우고 내가 잘못 대응한 게 아니라 시장이 뭔가가 굉장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구간이 안 맞는 거예요. 지지저항이 안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해보니 그런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배 깔딱고개하고도 비슷한데 갑자기 매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구간은 시장이 변곡이고 내가 배운 기법대로 잘 안 가는구나, 여기 구간은 관 맞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분석한 게 100% 다 시장에 맞질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파생의 신이에요? 아니죠? 인정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고 내가 질 때 질 수 있는 사람이, 패배를 인정한 사람이 진정한 용기자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패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면 승부야. 내 매매는 물리면 승부야. 그러니 깡통 차지 여러분들. 아니 승부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적으로 수익이세요? 손실이세요? 손실이죠? 저도 아직은 누적 손실이에요. 다만 지금은 계좌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날렸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다 벌어서 복구합니까? 그죠? 롱텀을 보고 내가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큰 수익이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한 방에 모든 거를 내 손실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버리셔야죠. 이해되십니까? 이 파생판은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뭐 다른 파생 트레이더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랑 싸워요? 내 자신.
즉 트레이더 여러분들 자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왜? 신법이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법을 운영할 수 있는 신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스스로와 싸우는 겁니다. 가장 어렵죠. 상대가 있으면 분석해서 걔의 약점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자꾸 승률 높여서 수익을 거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버리세요. 한 방에 아파트 못 사요. 자, 이거는 했던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5강 내용을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 돌아볼게요. 1강 배운 대로 했느냐 아니면 잘못 배웠느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강의 승률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대의 매매 하니까 어떤 추세 변곡을 노려서 한 방 크게 추세 끌고 들어간 매매 못하죠? 승률 되게 중요하다. 5강 기법을 운영할 수 있는 신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트레이닝을 안 하면 전혀 기법이 무용지물이다. 어떠한 천하제일의 기법도 쓸 수가 없다. 나한테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되게 이 세 가지 135 꼭 들으시고 자신의 것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겁니다.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나서 계좌를 바꾸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하더라고요. 왜? 내 자신을 바꾸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내 자신을 내가 바꾼다는 게. 그죠? 생각은 쉽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담배 한번 끊어보세요. 담배 끊는다고 작심삼일이잖아. 그거 못 바꾸잖아. 잘 맞습니까? 자, 운동하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운동할 수 있어요? 매일? 한 달, 2달 정도까지 가면 끝나죠.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게. 하물며 돈이 걸려있는 이 파생 트레이더인데 이 신법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바꾸려고 해요? 안 됩니다. 긴 시간을 갖고 하나씩 잘못된 습관 하나씩 바꿔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네이버 카페 MT45TV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녁에는 우리 낭만 프로가 메타트레이더 방송을 하고 있어요. 도움 받으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에 제가 한번 이벤트를 할 건데 최대 40%까지 제가 추가 입금 이벤트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좀 시드가 깡패란 말도 있죠. 왜냐면 바로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좀 담보금이 튼실하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죠. 그래서 매매할 때 좀 더 좋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입니다. 최대 40%까지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4월에 할 예정이니까 혹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중요한 정보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6강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적인 거를 얘기할 텐데, 기술적인 걸 배운 다음에 내가 실전에 적용을 해보니 진짜 중요한 건 요런 거다 라는 식으로 제가 캔들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6강부터 또 몇 강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노하우들을 전부 대방출을 할 테니까 저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복습의 의미로,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배움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그죠? 깡통 탈출은 원칙에서 시작된다. 자, 가장 중요한 135강 꼭 들으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생 트레이더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